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 작업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전처리했었고, 그리고 나서 모델 작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했죠. 자, 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필요한 클래스파이어 피클과 SC 피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장고 작업이에요. 사실 장고 작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의 머신러닝의 전처리나 모델이나 이런 거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피클만 받아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아주 기초부터 해서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으로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장고 그러면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고 작업을 하실 때는 언제나 제일 먼저 가상환경을 만드세요.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ML 폴더에 장고 다이아베티스라는 폴더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Virtual Environm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ip install virtual env 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물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고 나왔고요. 자, 여러분 설치가 되셨으면은 이제 가상환경을 만들 때는요, virtual env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venv나 env 이렇게 많이 써요. env. 저 env라고 할까요? env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env 폴더가 여기 생겼고, 이 스크립트 안에서 activate batch 파일을 실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activate를 실행시켜 주시면은 앞에 가로 딱 쳐지면서 조금 전에 env라고 가상환경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메인 폴더로 다시 가가지고 이번에는 장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어요. 장고 설치를 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장고 공식 문서예요. pip install 장고 이렇게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장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장고가 설치가 됐으면은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역시 이거 장고 공식 문서인데요. 장고 대시 어드민 한다면요, 스타트 프로젝트라고 해주시고는 이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고 대시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하고는 이름으로 장고 다이아베티스 ML 이렇게 했어요. 엔터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다음과 같이 폴더로서 장고 다이아베티스 ML 이렇게 만들어지고 매니지다 파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설치된 장고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설치된 폴더로 가가지고 매니지다 파이가 있는 곳이죠. 파이썬 명령으로 매니지다 파이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run server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내부 네트워크 주소로 서버 실행할 수 있고, 실행시켜 보면 정상적으로 장고가 실행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매니지다 파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먼저 HTML 템플릿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이 매니지다 파이 있죠?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으면은 편해요. 앱이라고 있어요. 프로젝트 아래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장고 다이아베티스 ML 해가지고 앱이 만들어졌는데, 이 앱 폴더 안에다가 템플릿을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니지다 파이의 하이 폴더겠죠. 여기다가 새 폴더로 템플릿이라고 만들어 주면 돼요. 템플릿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 새 파일로, 자, 첫 접속했을 때 보일 인덱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줍시다. index.html 해가지고 여기 내용은 자동 완성으로 보일러 플레이스로 여기 내용을
나오게 할 거고요. 지금은 뭐 별거 없이 그냥 테스트만 할 거니까 그냥 헬로우만 합시다. 헬로우만 해가지고 자, 이 연결되는 걸 잘 보세요. 자, 인덱스에서 만들어진 걸 그러면은 연결을 해주는 방법이 URL을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렌더링해서 보여주는데 그 렌더링 할 것을 뷰스라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장고 다이아베티스 ML 요 앱 안에는 해당 뷰가 없으니까 새 파일 하셔가지고요. 뷰스라고 만들어줍니다. 뷰스.py예요. 자, 파이썬 파일로 뷰스.py라고 만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누군가 리퀘스트 해가지고 즉 리퀘스트 한다는 거는 접속해가지고 홈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렌더 해가지고 렌더하는 게 홈페이지 내용 이제 보여줄 수 있게 출력하는 거거든요. 렌더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고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장고의 쇼트컷에 보시면은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 렌더를 쓰겠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라고 해주시고요. 자, depth라는 이제 함수형 뷰로 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홈이라고. 그래서 이 홈은 리퀘스트가 오면 누가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리턴 해주기를 뭘 렌더 해가지고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대해서 자, index.html 조금 전에 만든 HTML 파일을 보여주게 해다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뷰를 URL에서 이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만든 이 뷰를 url.py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from 자 지금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from 같은 폴더에서 import 해주기를 뷰스를 가져와 달라고 한 다음에 URL 패턴 어떤 패스로 갈 것이냐.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어드민 여기 어드민 접속 섹션에 대한 URL 패턴이 있는데 이 형태 그대로 써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자 어드민 없고 그냥 접속하면은 이제 내부 네트워크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보여주는 게 조금 전에 만들어준 뷰스의 뭐 홈이라는 뷰를 연결해 다오. 뷰스의 홈이라는 뷰. 그것은 index.html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요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까먹는 부분이 있는데 세팅스에서 지금 지정해준 템플릿 디렉토리를 알려줘야지 돼요. 장고는 자체적으로 템플릿 패스를 세팅스 보시면은 내려가지고 쭉 보시면은 55번째 줄에 템플릿에 대한 경로가 있고 디렉토리가 이제 여기 비어 있거든요. 요 디렉토리를 템플릿이라고 알려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를 어떻게 쓰냐면은요. 쓰는 게 여기 여러분들 16번째 줄에 보시면은 기본 디렉토리를 베이스 디렉토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템플릿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베이스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템플릿이다. 그런데 여기 따옴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템플릿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있는 베이스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템플릿이라는 폴더 만든 것을 인식해가지고 이 템플릿을 이제 작업하게 됩니다. 이게 템플릿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매니지 파이 런 서버 해가지고 서버 실행시킨 다음에 접속을 해보면은 좀 전에 만들었던 헬로 어떤 경로로 가게 된다. 자, 접속을 딱 해가지고 URL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뷰스에 있는 홈을 찾았고 뷰스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준 뷰스에서는 depth home 한 다음에 만들어준 뷰스에서는 리퀘스트가 오니까 index.html을 보여주고 index.html은 어디 있냐? 자, 템플릿 디렉토리가 기본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템플릿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index.html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index.html 작업을 좀 해줄게요. 여기서 타이틀로 해가지고 당뇨병 예측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당뇨병 예측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이 배경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메인 인트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배경 이미지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스타일 작업을 하나 해줄게요. 간단하게 헤드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타일로서 우리는 배경 이미지라고 BG 이미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라는 스타일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이 스타일에서 사용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잘 보이게 닫아 줄게요.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URL로 DrBG500 JPEG 요거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미니멈 하이스 100% 포지션 센터 사이즈 커버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해주시고, 그리고는 여기에 바디에 HTML 하이스로 100%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요 바디에다가 div로서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을 하기에 다음과 같이 div 클래스 bg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깔린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위에다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예측이라는 제목과 시작하기 버튼을 만들게요. 간단하게 H1으로 당뇨병 예측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액션 프리딕트 해가지고 시작하기 누르면은 프리딕트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를 새로 고침해가지고 보면 이제 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요 프레딕트 페이지가 안 나오죠. 이제 예측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프레딕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템플릿에 있는 새 파일로 predict.html이 열려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할 건데요. 그런데 그 연결 작업을 위해 가지고 URL에서 마찬가지로 패스로서, 자,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 조금 전에 시작하기 눌러가지고 하면은 이제 프레딕트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URL에서 마찬가지로 요 프레딕트로 연결을 하고, 요거는 뷰스에서 프레딕트를 찾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뷰스에서 요 프레딕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래서 뷰스로 가셔가지고 마찬가지 형태로 프레딕트라는 def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프레딕트 리퀘스트가 오면은 렌더에서 이제 프레딕트는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predict.html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는 시작하기를 눌러가지고 한번 일부러 오류를 또 찾아가지고 우리 수정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연결할 수 없어 하면서 여기서는 아예 이런 경우는 어떤 이제 장고가 어떤 에러 메시지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터미널 보시면은 invalid syntax 해가지고 컴마 까먹지 않았냐 해가지고 보면은 패스 부분에서, 자, 패스 URL에 있는 거죠. 패스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이것도 흔히 하는 거예요. 여기 컴마로 이렇게 나눠 주셔야지 됩니다. 컴마로 나눠 주셔야지, 그죠? 안 그러면 다 붙어가지고 인식을 하니까,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프레딕트 HTML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흰 페이지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입력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하자고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은 요 프레딕트 HTML은 index.html에 배경 이미지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당뇨 예측을 위해 다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입력 정보 들어가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폼은 액션으로 result라는 것을 작동시키게 합시다. 그래서 버튼에서는 입력 정보를 넣은 다음에 예측하기 버튼을 누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입력 정보 입력을 위해 가지고 input type 텍스트로 name
N1, N2부터 해가지고 N8까지 해서 임신 횟수, 혈당 수치,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수치, 체질량 지수, 당뇨병, 가계력, 나이 정보 등을 정보들을 넣게 해가지고 이제 예측하게 하게 하면은 액션으로 리절트 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입력 정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 새로 고침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 나오죠. 근데 예측하기에 이런 쓸데없는 거 하나, 이 화살표가 하나 있으니까 이건 지워주도록 하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입력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게 될 리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템플릿 만들고, 그리고 URL에서 연결해 가지고 어디로 뷰에서 이 리졸트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템플릿에서 리졸트 템플릿 만들고 URL에서 연결해 가지고 뷰에서 이 리졸트를 보여줄 수 있게 하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 피클 파일 처리를 해 가지고요. 자, 그래서 템플릿에 우리 새 파일로 result.ht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왁구는 똑같은 거 쓰자고요. 그냥 인덱스에서 만들었던 배경 있는 왁구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놔 주고는 여기다가 결과 예측된 것을 보여줄 수 있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esult predict라는 것을 여기 전달해 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 result pred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 그리고 URL에서 이 result HTML을 연결해 가지고 뷰에서 보여주게 되는 핵심적인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view.py로 가지고 함수형 뷰로 depth result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퀘스트가 오면은 이제 리절트를 보여줄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프레딕트에서 받았던 이 N1, N2, N3 등을 처리해 줘야지 되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numpy와 그리고 피클을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import numpy as np라고 줄여줬고 import pickle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았던 sc pickle 파일을 로드 해주고, 그리고 이걸 sc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클래스파이어 피클 파일을 역시 피클에서 로드 해가지고 모델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입력받은 것들을 우리 np numpy를 이용해 가지고 어레이로서 배열로서 처리를 해줄 건데, 그리고 그거를 input 피처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입력받은 거를 입력받은 걸 가져와야 되겠죠. 입력받은 거 N1, N2, N3 프레딕트에서 이렇게 N1, N2, N3라고 등등으로 N8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넣기보다는 이게 플롯으로 다음과 같이 플롯 형태의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N1을 갖고 오면은 플롯으로 갖고 와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variable 1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요렇게 한번 변형된 것을 요 어레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variable 1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N1 들어온 게 플롯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레이 작업할 때 인풋 피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N1에서부터 N8까지 작업을 다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해주고, 여기다가 역시 1에서부터 8까지 베리어블 1에서부터 8까지를 다음과 같이 중괄호로 해가지고 베리어블 1에서부터 베리어블 8까지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인풋 피처로서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온 이 인풋 피처를 리쉐입이라고 해서 1,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2D 2차원 배열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안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오류가 나와요. 1차원 어레이로 처리했으니까 요거를 리쉐입
1, -1을 넣어라 하고 친절하게 오류 메시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인풋 피처 다음에 그냥 리쉐입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리쉐입 넣으세요 라고 장고에서 알려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 인풋 피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왔던 모델 피클 클래스파이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거죠. 그래서 모델의 프레딕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풋 피처를 이제 예측을 할 건데, 그런데 우리 또 갖고 왔던 요 SC 가지고 0과 1의 정규 분포, 우리가 원하는 건 0과 1 있다 없다 그거니까 그걸로 한번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지. 예,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SC 트랜스폼, 요 지금 만들어 준 것을 트랜스폼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우리 예측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트가 이제 1이면은 조건문으로 당뇨병 같은데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라고 그러고, 1 아니면은 건강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는 그 결과를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PRED라고 우리 해준 걸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조건문으로 이 프레딕트가 1로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리절트 1이라고 해가지고 당뇨병 같다, 아니면 else면은 건강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는, 그리고는 요 리절트 1을 우리 프레딕트라고 해가지고 요것을 result.html에다가 result 프레드라고 이 리절트를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절트에 리절트 프레드가 이제 박히겠죠. 어떤 형태로 박히게 되냐면은 요 메시지로서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result라는 뷰를 만들었으니까 URL에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URL 패턴으로서 하나 더 추가를 해주기를, result로 프레딕트의 result로 연결되는 뷰에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result 뷰를 사용하겠다고 URL 패턴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마로서 구분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예측 시작하게 한 다음에 여기 입력 값으로는 기존 데이터셋을 한번 입력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프로젝트 있는 폴더에다가 클래스파이어하고 SC 피클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뷰에서 불러오잖아요. SC 피클, 클래스파이어 피클을 불러오니까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예측하기를 눌러가지고 보면은 요 작업한 가상환경에는 넘파이 설치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설치해주면 되고요. 잠깐 중단시키고 pip install numpy 해서 numpy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됐으면 다시 python manage file run server 해가지고, 그래서 또 체크하면 no module named skrun도 지금 현재 이 가상환경에서는 설치를 안 해줬으니까 그냥 설치해주면 돼요. pip install scikit run 해서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python manage file run server, 그리고는 예측하기 누르게 되면은 당뇨병 같은데 의사님께 문의하세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이 모든 것이죠. 다행히도 이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면은 두 번째 시간처럼 콜랩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한 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장고 앱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